갈게. 쭉 갈 테니까 따라오고. 뭐 모든 인류는 중거 집단. 이 중거 집단이라는 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 설명해 주는데 보통 이제 뭐 중거 집단 하면은 내 집단, 외 집단, 중거 집단 해가지고 결국은 이 집단 안에 들어가면 인간들은 규제를 하게 된다는 그 말 되는 거야. 내가 타인을 규제하게 되고 또 자신의 행동도 규제하게 되고 동조 현상, 동조 효과, 집단 동조 이렇게 되면서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동조 현상, 동조 효과, 집단 동조가 나중에 군중 심리로 가거든. 항상 내가 말하는 게 동조 효과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 군중 심리로 가면은 그때는 굉장히 위험해지거든. 나치즘 이런 것들도 보면 되게 이제 군중 심리로 가는 거. 그때는 이제 심리학이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거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 자, 권위 복종 실험하고 했는데 왜 정기충혈가 있는가? 시켜서 했다. 실험의 의미, 집단 행동의 절대적인 복종. 이게 책임감 분산 효과, 전원 신드롬, 방관자 효과 이런 것들이 다 짬뽕돼 있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누가 시켜서 했다 하면은 나에 대한 그 의무, 나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 떨어지는 거거든.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쭉 가다 보면은 이게 알 수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밀그램이라는 애가 처음에 이거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요 판결을 내리고 그 다음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 밀그램의 권위 복종 실험 시작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밀그램이 뭐 이 실험을 뭐 해야 되겠다, 아니 이 실험을 안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예루살렘에서 이제 심판받는 그 동안에 얘가 하는 말들을 보니까 이게 뭔가가 좀 이 자기 의견이 없고 뭐 보통 사람이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현타를 받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나 아렌트는 한나 아렌트대로 그 다음에 밀그램이 밀그램대로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얘 사건 이후로 철학들이 굉장히 많이 왜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600만을 800만을 학살하는데 아무런 그게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쨌든 걔가 말했던 거야. 시켜줬다는 거야. 나는 억울합니다. 저는 남을 해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해치는 것엔 관심이 없단 말이야.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맡은 일을 잘 해내는 것뿐입니다. 결국에는 얘한테 잘못이 있냐 없냐? 결국에는 얘는 이제 나중에 사형당했거든. 사형당해가지고 집행당했는데 문제는 얘가 이렇게 말한 것. 심지어 얘가 더 한 말은 뭐냐면은 있을 거야. 정언명령에. 그 아이히만이 말한 것 중에서 한마디가 또 뭐 있냐면 나는 칸트의 정언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대. 아니 600만 학살, 800만 학살 해놓고 어떻게 나는 칸트의 정언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냐고. 이게 조금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인가 한번 찾아보았는데 이 실험의 결과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엄청난 말이 있었거든. 냉전시대 1960년대 공산주의를 표방하던 소련과는 정반대로 모든 개인이 자기 신념과 자유에 따라 행동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의 신념과 자유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어떤 권위주의에 의해서 행해진다면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신념과 자유에 따라 행동할 그러한 권리가 있고 그런 줄 알았대. 보통은 그렇게 해. 근데 어떤 특정한 그런 상황이나 어떤 특이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고 언제든지 이러한 그 자유주의적 가치관을 깨부실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누가 그럴지를. 너희들 중에서도 아무도 몰라. 이따가 보면 알아. 동조효과, 배척에 대한 두려움. 왜 동조하는 것인가? 동조하는 이유를 보면은 뭐 비굴하더라도 왕따가 되어서 배척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조금 비굴하더라도 타인에게 동조하는 게 그게 더 맞다 해가지고 조금 속으로는 좀 그럴 것이야. 참 비굴한 그런 죄책감이 있겠지만 이런 영화 되게 많고 드라마 되게 많아. 어쨌든 동조의 비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지. 배척당한 걸 싫어서 내가 비굴한 걸 선택하는 거라고. 자, 비동조자의 특징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럼 비동조자는 동조 안 한 사람이잖아. 그럼 그 사람 용감한 사람이거나 관종이거든. 이 관종, 내가 타인의 관심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용감한 사람이거나.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말하기 결국 비동조도 사회적 행위라는 거야. 동조도 사회적 행위지만 비동조도 사회적 행위야. 왜? 비동조도 내가 소신을 지키는 불의에 뭐 하기 때문에 동조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 나쁜 거에 동조했잖아, 맞지? 그럴 때는 내가 타인에게 배척당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 불의에 동조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특이하게 계속 반에서 한두 명은 좀 튀더라도 걔들은 계속 자기의 신념을 고집하는 애가 있거든. 모두가 이렇게 하자. 되게 편하거든. 근데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싫다. 나는 꼭 정직한 대로 가겠다. 그럼 애들이 너 좀 융통성이 없다. 이런 말을 좀 많이 하거든. 근데 그렇게 자기가 소신대로 가는 거 그것도 동조효과란 말이야. 그것도 소신을 지키는 부류가 역사상에 있었다는 거야. 조르다노 브루노 이런 애들이 있거든. 결국 화형당하고 지동서를 외치고 죽고 이러한 부류에 내가 뭐 할 수 있다? 속해 있다는 그 말이 되는 거든. 그러니까 동조도 사회적으로 동조하는 거고 비종도도 사회적으로 뭐 하는 거 동조하는 거고 동조는 소신을 지키지 않는 부류에 동조한 거고 비동조는 소신을 지키는 부류에 동조한 거고 어쨌든 문제는 뭐 한다? 인간은 모두가 뭐 하고 있다? 시작! 동조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동조효과 3개의 실험, 셰리프의 자동운동 실험과 애쉬 선분 실험. 이거 둘 다 뭐 수능에 다 나왔고 문제는 이제 3번이지. 3번이 진짜 큰 실험이고 근데 시험에 가장 잘 나온 건 2번이야. 애쉬의 선분 실험이 제일 잘 나오고 셰리프의 자동운동 실험은 독해 나오잖아. 그럼 이해를 못해 무슨 실험인지. 이걸 쭉 보면 되는 거고. 자, 이 점이 지금 내가 살짝 누르거든. 그럼 이 점이 살짝 움직일 거야. 자, 어디로 움직인지 한번 봐봐. 10초 내에 할게. 시작. 점을 뚫어지게 봐. 내가 아무 때나 누를 거야. 됐어. 자, 점이 어디로 움직였냐? 또 어디로 움직였냐, 점이?
너 어디로 움직였냐? 이러면 안 된다고. 어디로 움직인다고 말해야지 이게 게임이 되는 거지. 좀 안 움직였어도 좀 안 움직였거든. 근데 너희들 밤하늘에 별을 보잖아. 별을 가만히 보면 점이 샥 움직이잖아, 맞지? 못 느꼈냐 한 번도? 너희들 보는 눈에서 그렇게 막 1, 2초 만에 그렇게 한 10초 내에 1분 내에 그렇게 움직일 수 없거든, 별이. 그 멀리 있는 게. 근데 살짝 흔들리는 거 이렇게 느껴진 적 있지? 그게 바로 자동운동 실험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한테 어디로 움직였냐 할 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쪽이요 뭐 이렇게 말하잖아, 맞지? 그럼 사람들도 다 좀 나머지도 뭐 한다고 다 오른쪽이요 이렇게 말한다는 그 말 되는 거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야. 자, 밤하늘에 별들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가만히 보면은 뭔가 한가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이야. 근데 우리는 이미 이걸 알고 있기 때문인 거야. 초등학생들한테 가가지고 어디 움직이냐면 오른쪽이요 그럼 애들 전부 다 오른쪽이 하거든. 왼쪽에도 있을 거야. 근데 왼쪽에도 자기 소신이 강하지 않은 이상 뭐 한다고 오른쪽으로 말할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자동운동 실험 이런 거다. 자동운동 실험은 정답이 없는 자극이야. 정답이 없거든. 왜? 그대로 있는 거야. 먼저 분리시킨 뒤에 확인한 뒤에 그 다음에 참가자들한테 묻는 거야. 어디로 움직였냐. 그러니까 이거는 다수의 움직임이 무엇인지를 수렴시킨 뒤에 다시 애들이 각 방에 얹어놓고 어디로 움직였냐 했을 때 애들이 전부 다 뭐한다? 전체가 수렴했던 그 방식으로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그 말 되는 거야. 다시 말할게. 참가자들을 분리시켜놓고 각 방에 놔두고 각자 느끼는 움직임의 변화를 확인했어. 어떤 애는 왼쪽, 오른쪽, 위에, 아래 뭐 등등등. 그 다시 모여놓고 각자 의견을 말한 게 아니고 모여놓고 집단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방으로 옮긴 뒤에 그 다음에 각자 방에서 느끼는 걸 했더니 집단의 의견에 뭐 한다고 수렴한다는 그 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왼쪽으로 30% 오른쪽으로 70% 했어. 그 집단의 의견은 70%지? 70%가 그랬다. 그럼 다시 올려놓으니까 그다음부터 거의 애들이 대부분 오른쪽으로 갔다.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그 말. 따라서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실험에 정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느꼈다. 일종의 착시 현상이 되는 것이지. 정지된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정답이 없거나 모호한 상황에서는 집단의 의견에 그렇게 수렴한다는 그 말 되는 거야. 정답이 완벽하게 다르면. 근데 문제는 애쉬의 3분 실험은 고의적인 오답이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물론 앞에서 했었던 그 이 자동운동 실험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한쪽으로 수렴하게 된 현상이 나타나게 돼. 왜? 정답이 없거나 모호하기 때문에. 근데 이 실험은 너무 분명하잖아. 그 먼저 이 선을 보여준 뒤에 그럼 이 선과 똑같은 선을 고르시오 했을 때 애들은 1번, 2번, 3번이면 대부분 뭐냐? 3번이 당연히 똑같은 거지, 맞지? 근데도 불구하고 몇 프로? 혼자 정답률은 99%인데 1% 애들은 졸았거나 아니면 이런 애들이 어떻게 저걸 틀릴 수가 있어. 근데 집단에서 물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이러면은 정답률이 조금씩 뭐 한다고 옮겨간다는 거야.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한 명이라도 다른 정답을 말한 경우에 그때는 오답률이 20% 감소해. 그러니까 누군가 분명히 한 사람이 자기 소신을 따라가잖아. 그럼 뒤에 따라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근데 전체가 자기의 소신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대부분 집단은 넘어간다는 거야. 정답이 분명한 자극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분명히 한 사람 정도는 자기의 소신을 따라가야 돼. 그래야지 뒤따라온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럼 그 소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소크라테스였단 말이지. 내가 민주주의를 지켰는데 민주주의로 내가 그 사형을 당했다면 내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뭐 물론 소크라테스가 도망갈 기회가 엄청 많았었어. 굉장히 많았지만 그가 그렇게 도망가지 않고 그렇게 당당히 죽었던 것은 자기가 소신이 있었기 때문이거든. 또 조다노 브루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너한테 말하기를 너 지동설 없다고 해. 그러면 살려준대잖아. 교황 클레멘스 8세가 마지막 판결 내렸을 때 클레멘스 8세 앞을 당당히 보면서 말했던 거. 선고받는 나보다 선고를 내리는 네가 더 쪽팔리지 새끼야. 이렇게 말하면서 죽었거든. 그게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야. 그런 소신이 있었다면은 20%로 쑥 감소했거든.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동조효과에는 누군가가 소신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 말인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히만 쪽에는 그러지 않았어. 뭐 그런 사람들 나치가 다 죽여버렸으니까. 따라서 권력에 무조건적으로 복종. 이 무조건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짜고친 고스톱이야. 그러니까 참가자 빼고 당하는 사람 있지. 으앙 막 이런 사람 있거든. 이거 MBC 서프라이즈 한번 나오는데 너희들 모르지? 너희들 아주 애기 때 했을 거야. MBC 서프라이즈 이 실험이 나왔었어.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랬는데 이게 전부 다 구라였다는 거. 실험자가 책임지겠다 했을 때 그때 65%가 최고치인 45V. 피카츄도 아니고 이거는 450V를 쫙 날리거든. 이제 애를 찢어버리는 거야. 찌짐이라 해. 찌짐이. 찌짐이 하나? 어쨌든 그래서 복종을 거부하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10% 감소해.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한 사람이 거부했다 이러면은 이 그룹에서 그 뒤따라온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단 말인 거야. 근데 소신 없이 쭉 나가잖아. 그럼 집단 자체가 전부 다 허물어진다는 그 말. 권인 사람이 중단을 명령해서 그때는 10%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10%로 감소했지만 권위자가 중단, 권위자가 하라. 권위자가 하라 했으면 65%가 하고 권위자가 중단하라 했으면 0%가 해. 이걸 알 수 있는 것만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기 싫었다는 거야. 하기 싫었지만은 권위자가 내가 책임지기니까 해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누른 65%가 최고치인 450V로 찢어지는 거야. 따라서 복종을 거부하는 사람이 나올 경우 10% 감소했다는 것은 물론 권위자의 명령도 중요하지만 소신을 지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역사에서 누군가는 나타나야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거고. 이게 무슨 게임인지 아냐?
스타크래프트. 내가 스타크래프트 엄청 잘했거든. 내가 3대1로 싸워도 이겼거든. 내가 우리 단과대학교 대표로 나가가지고 내가 진짜 저그한테 밀렸지요. 1차전 이겼는데 이 보면은 이 찌짐이거든. 이게 얘가 찌지거든. 봐, 찌짐이의 위력을 봐. 찢었더니 뭐 장난 아니야. 뭐 한 번 찢어버리면 다 작살나거든. 이게 한 방 때리는 것보다 전기로 찢는 게 그만큼 와, 봐. 전기로 찢었더니 작살나버리는 거야. 이 찌짐이의 위력이거든. 이렇게 하면 찢는다는 거야. 근데 몇 볼트까지 찌기냐? 450볼트까지 찢는다는 말이야. 그러나 슬프게도 어떤 상황 속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원칙과 믿음을 버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나치가 저지른 유태인 학살을 목격한 심리학자 스테이니 밀그램. 그는 심리학 역사상 가장 비인간적인 인간성 실험을 합니다. 1961년 사람들은 신문에 난 모집 광고를 보고 밀그램의 실험실로 찾아옵니다. 61년이니까 아이히만이 재판받고 한 5년 뒤. 시간당 4달러짜리 실험의 목적은 기억에 관한 과학 연구. 구라였지. 기억에 대해서 하겠다 했거든. 해마에 대해서 옆방에 하겠다. 있는 학생이 틀린 답을 말할 때마다 처벌로 전기 충격을 줘야만 합니다. 옆방의 학생이 러너, 얘는 티처. 그러나 이 실험의 진짜 목적은 권위에 대한 복종 연구. 잘 봐 이 사람들의. 방 안에는 15볼트에서 450볼트까지 450볼트 찢어진다는 거야. 놓여 있고 죽일 수 있거든. 마지막 450볼트에 써 있는 불길한 XXX. XXX. 이거는 뒤진다 이 말이거든. X 물론 이 뒤진다. 전기 충격 장치는 가짜고 다 칸막이 짜고 넘어 친 거야. 전기 의자에 묶여 있는 학생 역시 연기를 하는 배우일 뿐입니다. 실험이 시작됩니다. Wrong. 165 volts. Time. 안타깝게도 학생은 자꾸만 답을 틀립니다. Wrong. 195 volts. Dance. 제발 꺼내주세요. Continue, please. 제발 꺼내주세요. 실험을 계속해. 연구자가 말한 거야. 실험을 계속해라. 불길한 내가 예감입니다. 책임지겠다. 봐, 한숨 쉬잖아.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연구자에게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개새끼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Once you 거지. started, please continue, teacher. 그냥 계속해라, 닥쳐 계속해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러면 계속해라. 안 되는데 하면서도 다시 자리에 앉아 실험을 계속합니다. Answer, please. Are you all right in there? It says danger, severe shock here. Next X on the next one. We must continue. Go on. 계속 이제 안 하려고 You 하잖아. gonna keep giving what? 근데 마지막 450 volts 결과는 every shot now? That's correct. Continue. The experiment requires. 그냥 해라, continue. 닥치고 해라. Next one. Break. 이제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실험 참가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 나치즘 Answer it. 이런 데 되면. Woman. 450 volts. That's it. 결국은 눌렀어. 결국은 450볼트까지 누르고야 맙니다. 결국은 눌렀어. 결국은 총을 쏘는 거야 그냥. 이 잘 실험을 들어봐. 하기 전 밀그램은 40명의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과연 몇 퍼센트나 되는 사람들이 450볼트까지 전기 충격을 가할까요? 대답은 많아보았자 1% 미만. 그러나 450볼트까지 누른 사람은 65%잘 기억해. 65%였습니다. How people learn. 이 실험실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누가 이거야. 450볼트까지 누를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You don't know what you would or would not do unless you were in that situation. Unless you were in the same situation that I was. And situations have more power than we imagine. 상황이 그렇게 되면은 누가 누를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실험을 직접 하기 전까지는 너희들 중에서 몇 프로? 65%는 분명히 총 들고 사람을 쏴 죽인다는 말이야. 너희들도 말 전쟁 상황이 그렇게 됐을 때 상황이 주어지고 총이 주어지고 말 이런 상황에서 권위자가 이렇게 하잖아, 맞지? 너희 중에 65%는 뭐 한다고? 분명히 적을 향해서 총을 쏠 거란 말이야. 또 만일 이게 결국에는 친일파 문제라면은 너희들 중에서 분명히 65%는 누가 된다? 친일파가 된다는 그 말 되는 거야. 나머지 35%는 안 되겠지. 하지만 너희들 중에서 누가 될지 몰라. 진짜 상황이 되면은 뭐 안중근 이런 사람들 막 욕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그 말 되는 거라. 아무도 모른다고.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내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되게 무섭지 않냐, 주위의 사람들이. 너가 될 수 있어. 너가 이렇게 웃고 있지. 정말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순수하게 있잖아, 맞지? 근데 갑자기 너가 막 와가지고 막 그냥 북한군이 와가지고 너한테 사상을 주입하고 그럼 너가 죽창 들고 사람들 찔 수 있다는 거야. 너무 무섭지 않냐, 진짜? 이렇게 해서 아이만의 역사적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검찰이 아이만에게 적용한 혐의는 유대인에 대한 범죄, 반인도적 범죄, 불법 조직 가담죄 등 총 15가지였습니다. 내란 수괴죄. 그렇다면 아이만이 이 혐의들에 윤석열. 대해서 순순히 인정했을까요?
굉장히 평범하지 않냐? 너무 평범하지. 얘가 남편으로서도 굉장히 성실하고 아빠로서도 굉장히 정말 친근하고 이런 사람인데 This was after I had been working there for some time when all 이 the 사람이 people of my town came. And who was amongst them? 이 사람은 시신 처리반인데 Wife and my 보니까 two children. 자기 애들하고 와이프가 시신으로 왔다는 거야. 얼마나 잔혹한. I lay near my wife and 2 children, I wanted them to shoot me.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고 싶었다. We were already facing the grave. I felt him take the child from my arms. The child cried out and was shot. 그걸 아이만이 했다는 거거든. I received the order to take action against the guests. I thought about the question, and when I saw it was absolutely necessary, I carried out the orders with the fanaticism one expects from someone who has long been a National Socialist, and also one who has been assigned to do this job. Did you say that? I said I didn't know. Did you say that, yes or no? I don't know. Maybe I've been drinking. Maybe I didn't say it. Maybe it was added afterwards. 유대인을 죽이는 일에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나는 어떠한 인간도 죽인 일이 없다. 그 일은 그냥 일어났던 일이다. 독일에서 떠나는 것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익이었고 그러기 위해선 누군가가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내가 바로 그런 일을 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Even if the defendant did act out of blind obedience, a man who took part in crimes of such magnitude for years should endure the greatest punishment known to law. This court sentences Adolf Eichmann to death. 이 법정에는 아이만의 이런 태도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나 아렌트. 바로 철학자 한나 아렌트였습니다. 그 한나 아렌트 책 다 읽어봤거든. 다 읽어봤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한 거야. 누구든지 보통 사람이라도 권위에 의해서 이런 명령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그 행동을 할 수 있다. 보아라 이 악의 평범성을.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다는 그 말 되는 거고 끝. 뭐 뒤에 더 fMRI 실험 글인데 그거는 또 나중에 또 시간 될 때 그렇게 같이 할 것이고.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모른다는 거야. 굉장히 뭐 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야. 평범한 사람들이 이 짓을 저질렀는데 좀 쉽게 말하면 이것이지. 나치 보면 굉장히 무섭게 그려지고 있단 말이지. 근데 나치 애들의 한 명 한 명 군인들을 보면은 그 군인들은 전부 다가 한 명의 학생이었었어. 대학생이었었고 농부였었고 음악가였었고 시인이었었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평범한 애들이었었어. 평범한 애들. 근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묶어서 그 상황을 만들었을 때 결국에는 450V까지 누르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그 말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65%라고 했는데 이 실험은 65%잖아, 맞지? 근데 만일 실제로 전쟁 상황이 된다면은 그때는 더 올라간다. 왜? 그 전쟁에서 항명죄는 즉각 처분이거든. 직결처형이야. 바로 타형이거든. 그런 상황이 되면 너희들은 65% 아니야. 거의 100%, 99%까지 간단 말인 거지. 그렇게 동조를 한단 말이야. 그런 서로 직단을 동조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공감의 그 부정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 파트가 또 있다는 거야. 그 다음 파트 영상 찍어놨으니까 올라가면 또 보고. 자꾸 이제 영상 올려줄 테니까 쭉쭉 보도록 하고. 영상은 3일 동안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영상을 바로 내릴 거야. 그래서 우리 톱 인문학으로 바로 올릴 테니까 그 3일 안에 꼭 보도록 하고 매일 한 개씩 올라갈 테니까 볼 사람 보고 안 볼 사람 말고. 그리고 아까 그 사람 봤지? 러닝 입은 사람 그 러닝 입고 누르면서 하기 싫다 나 못 누르겠다. 근데 좀 맞춰라. 그 사람 생각은 뭔지 알겠지? 제발 좀 맞춰가지고 내가 안 누르게 해줘. 근데 그 새끼 등신인 거야. 자꾸 들리는 거야. 어떡하겠어. 그럼 눌러야지. 근데 마지막에 눌러야 되냐고. 근데 결국은 눌렀다만. 다 필요 없어. 마지막에 눌렀다는 게 몇 프로가? 65%가. 몰라. 아무도 몰라. 너희 중에서 누가 65%인지 아무도 몰라. 너 같으면 누르겠냐? 왜냐면 얘들한테 페이를 줬거든. 페이. 너가 연구를 끝까지 하면은 이만큼 상당한 양의 돈을 줄 것이라고 말했어. 페이를 준다고 말했어. 아이유 티켓이라든가. 너는 누르겠냐 안 누르겠냐? 솔직히 말해 괜찮아. 안 누른다고? 웃기지만 너 누를 거야. 넌 누르겠냐 안 누르겠냐? 눌러. 안 누르긴 안 누르냐? 누른다니까. 바로 전부 다 자기는 안 누른다고 생각하잖아. 그럼 제로야. 한 1% 정도라고 생각했지. 근데 알고 보니까 뭐 다 눌러. 다 누르고 60%. 그리고 이게 말 전쟁이라면은 거의 뭐 다 총 쏜다. 총 쏘게 된다는 그 말이 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쟁의 비극은 아군도 그렇고 적군도 그렇고 둘 다가 힘들다. 아이히만이 자꾸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야. 나는 시켜서 했다. 나는 적응을 어긴 적이 없다. 나는 그냥 시켜서 했고 나는 일을 조금 더 빨리 해주도록 잘하는 일이거든. 난 열심히 일한 것뿐이고 난 효율적으로 일한 굉장히 효율적으로 했지. 어떻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람 죽였지. 정말 효율적으로 죽였거든.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 와 이거 연구한 야 이게 진짜 연구가 되냐 이게. 그럼 아이히만은 어디서 재판을 받았냐? 제목이 뭐였지? 아까 보여줬잖아. 제목이 뭐였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거든. 근데 전범 재판은 뉴렌베르크에서 이미 끝났어. 근데 아이히만은 왜 거기서 받았을까?
아이히만 도망간 거야 이 새끼가. 그러니까 전범 재판소 할 때 그때 뭐 그거 히물러 그다음 괴델 이런 애들은 거의 다 거기서 재판 다 받고 다 사형당했거든. 근데 문제는 아이히만을 잡아야 되는데 아이히만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이 새끼가 어디에 튀었거든.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니까 이 새끼가 어디 있을까? 어디 있었냐 걔가? 아르헨티나로 갔어. 아르헨티나의 어떤 농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일했는데 어쩌다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알려져가지고 누가 들어갔냐면은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거든. 이스라엘 지금 하마스 보면 알잖아. 거기 뭐 삐삐 동시에 터트려버리고 걔들 막 정보력 장난 아니거든. 세계 최고의 정보력 모사드라는 그런 특수 우리나라 국정원 걔들이 가가지고 걔들을 잡아왔는데 잡아오는 과정이 되게 힘들었어. 왜냐면은 이 새끼가 워낙 말을 잘하니까 잡아오는 과정에서 현혹당한 거야. 얘가 진짜 아이만 맞냐? 아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 어떻게 아이만이야? 오는 과정이 한 일주일 걸렸거든. 일주일 동안에 사람들이 얘가 아니면 아닐 것 같아. 왜냐면은 어떻게 이런 애가 이게 아니면 너무 순진한 농부처럼 보이는 거야. 알고 보니까 아이만이 맞았어. 그래서 데려왔거든. 어디 들어왔겠냐? 항상 전범은 그 나라에서 봤거든. 근데 문제는 얘를 바로 독일로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려. 중간에 빼갈까봐 아주 조용히 몰래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재판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독일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재판한 거야. 왜? 잡아온 게 누구기 때문에? 모사드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재판한 게 바로 저거였다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그랬어. 얘가 아이만이 아니다. 너무 순진하거든. 막 이런 봐봐 이거 아이히만이야 이게. 너무 순진 아이히순이야.